이번 시간에는 윤동주의 참회록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서시와 쉽게 씌어진 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틈틈이 윤동주의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1월 24일 날 쓴 작품으로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미학 참회록이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떠나기 직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2년 1월 24일 작품으로 윤동주는 그해 3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에 앞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야 했는데요. 창씨 개명 아시죠? 당시 일본 유학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히라누마 도주로 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창씨 개명을 5일 앞두고 쓴 참회록은 그의 괴로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윤동주 씨의 대표적인 성격인 부끄러움의 미학이 잘 드러나는 시가 바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먼저 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사망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연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일련의 내용인데요. 파란 녹이 슬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패망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쇠망이 드러나는데요. 구리 거울, 거울 그러면 자아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구리 거울, 그래서 약간 역사적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 나라는 표현이 드러나기 때문에 화자가 겉으로 표출되고 있는 시이고요.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만국민으로서의 어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래서 역사적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다지도 욕될까, 나를 빼앗긴 만국민으로서의 치욕, 부끄러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련은 과거 역사에 대한 만국민으로서의 참회,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연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래서 나의 참회,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해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에 대해서 참회하는 내용이 지금 이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현재 참회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사면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인데 긍정적인 희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의 날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나는 또 참여력을 써야 하는데 그때 그 젊은 나이, 지금의 나, 만 24년 1개월의 현재의 나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라고 해서 그 젊은 나이에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참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현재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을 참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재의 참회에 대한 미래의 참회, 미래의 어느 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참회할 거라고 적고 있는데요. 사연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랬는데 밤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면서 상징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 그래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인데요. 여기 사연은 개인적인 의미의 그 자아 성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일연에 드러나는 구리거울은 약간 역사적인 의미의 그 자아 성찰로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윤동주 시인의 시 자화상에 드러나는 우물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는 성찰을 위한 노력, 그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고 있고, 닦아보자 라고 해서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의지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는 암담한 현실과 성찰을 위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로 본다면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긍정이라면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 서로 대조되는 시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오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어느 운석 그러면 약간 죽음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의 시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시적 화자 자의 모습인데요. 화자의 비극적인 삶, 또는 소명의식을 가진 화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간 순교자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속죄양의식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자기 희생의 모습, 그러니까 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화자의 비극적인 삶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동주의 시는 흔히 부끄러움의 미학이 잘 드러난다라는 표현도 쓰고, 순결의식이 잘 드러나 기독교적인 속죄양의식, 희생의지가 잘 드러난다라는 표현 쓰는데요. 이 시는 부끄러움의 미학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속죄양의식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종류는 형식상 자유시입니다. 총 5연으로 된 자유시이고요. 시대상 1942년에 발표한 현대시입니다. 내용상 개인의 감정을 적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적 인 작품이고요. 자기 고백적이고, 그리고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의지적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밤이라는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시어도 있고, 자아 성찰의 매개체 거울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시어 사용하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참회가 제재라면 주제는 자아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한 참회와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 의지가 오연 부분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징을 보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매개로 해서 치열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미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말 할 수 있는데요. 윤동주 씨는 우리가 살펴볼 대표적인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남긴 작품 수는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작품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한 번씩 다루고 싶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